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존중과 사유 재산이 무례하게 짓밟힐 때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가족 갈등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집에 침입하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자물쇠를 바꾸는 등 터무니없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본 한 젊은 여성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내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대담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크세니아는 3년 전, 심지어 결혼하기도 전에 할머니로부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궁전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임대하여 월 3천 루피, 달씩 벌어들이는 수입이 부부의 빡빡한 예산에 큰 도움이 됐다. 그녀의 남편 티모어는 고작 4,500달러를 벌었고 그녀는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약을 사고 심지어 여가를 허락하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어머니 얼리너 미케일로브너는 그 아파트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족들을 위해 더 큰 것을 사시는 게 어때요?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결정인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항상 정중한 케이 시니어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안정적인 수입과 자산을 왜 포기합니까? 문제는 시어머니의 여름 별장에 불이 나서 살 곳이 없게 되면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도시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작았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리너는 묻지 않고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케이 시니어는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짐씨는 영원히로 끝나는 문장의 첫 번째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얼리너는 가족의 모든 것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재산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쌍한 티무르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그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누그러지면서 가족의 단결과 질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케이 시니어는 남편이 바람의 갈대처럼 구부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남편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케이 시니어는 직장에 있던 중 세입자 중 한 명인 의대생인 스베트라너로부터 절박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한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자기 소유라고 선언하고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케이 시니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복도로 끌고 가는 동안 얼리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빛나고 새롭고 갓 놓여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크세니아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아, 크세니아, 당신이 여기 있군요. 이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상처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떠나고 있고 저도 물론 지금은 이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내 아파트의 자물쇠를 바꿨나요? 케이 시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허락했어요. 알리나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스베틀라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남자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겁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니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는 케이 시니어의 피를 식힐 정도로 경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학생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지 않아 도망갔습니다. 케이 시니어는 계단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가구가 안으로 끌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티무르가 부엌에서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에게 우리 집 열쇠를 드렸니? 비명보다 더 무서운 침착함으로 크세니아가 물었다. 크세니아, 이해해.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잠시뿐일 뿐이야. 그는 말을 더듬었다. 열쇠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녀는 주장했다. 서랍 안에 있어요? 엄마가 아파트만 좀 구경하라고 하셨어요. 티무르, 넌 그걸 믿었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건 침략이고 계약 위반이다. 이제 이 학생들의 손실을 내가 처리해야 해. 그는 가족의 의무와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K 시니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이 한쪽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K 시니어는 하루를 쉬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한 얼리너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여기 없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터폰으로 말했다. K 시니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이자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진지한 사람인 더니를 찾았습니다. 1500레알에 그는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복을 입은 세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위협하지도 않고 단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얼리너가 가족 관계를 언급하면서 논쟁을 시도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것이 아닌 곳에서 강제로 생활하는 것이 매력을 잃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녀는 짐을 싸고 새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K 시니어는 그날 오후에 자물쇠를 바꾸고 유일한 열쇠 세트를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티무르를 믿으세요? 0.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낙담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리너는 이미 아내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고용한 깡패에 대해 징징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티무르는 소란을 피우려고 했지만 K 시니어가 냉담한 어조로 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자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선택하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에게 거절할 수 없는 소년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선택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티모어는 어머니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지만 얼리너에 대한 잔인함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화국의 한방으로 이사하고 말없이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지만 회의 때마다 젊은이들의 배은망덕과 며느리의 마음 부족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K 시니어는 학생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불편을 보상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굉장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 2명이었습니다. K 시니어는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임대료를 500레알까지 줄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고 압력이 가해지면 즉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알리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무자비한 친척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며 새 입주자들에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들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면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K 시니어는 몇 분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도 여기 계셨어. 남편이 건조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방해가 되는 시어머니나 우유부단한 남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당신은 어디까지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때로는 공정한 것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만큼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K 시니어 대신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입자들은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엘러 미케일로브너와의 전체 대화를 녹음하고 오디오를 K 시니어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 녹음한 것을 틀었을 때 티무르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노골적인 거짓말, 심한 조작, 며느리의 이미지를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캠페인 등 잔인할 정도로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충격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K 시니어는 말을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지 불타버린 집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티무르, 그 집은 1년 전에 불타버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탐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것을 원해요. 그것이 분수령이었습니다. 티무르는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엘러 미케일로브너는 삼촌과 사촌을 통해 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시어머니는 조용한 동네에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외로운 퇴직자인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여성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즉, 며느리의 집을 훔치지 않고도 머리 위에 지붕을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K 시니어의 재산에 대한 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얼음은 결코 녹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까지 2년 동안 그 집에 머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친구들에게 그 장소를 추천했고 그 이후로 K 시니어는 다시는 임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물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따라갔습니다. 엘러 미케일로브너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손자에 대한 접근은 K 시니어의 감독하에 미리 예정된 시간에만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공허한 변명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티무르는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소년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자신의 어머니와의 영구적인 단절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 사이의 대화는 형식적이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화해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은 계속해서 수입을 창출했다. K 시니어는 수익을 고급 개조공사에 재투자하고 임대료를 월 4만 달러로 인상했으며 각 입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면서 자신에게 재확인했습니다. 팔지 않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년 후 아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그날을 돌이켜보면 세입자의 쫓겨남,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남편의 소리 없는 배신 등 모든 것이 더 나은 재건을 위해 무너져야 했던 순간이었다. 붕괴로 인해 우선순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힘의 언어만을 이해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라 미카일로브나는 존경보다는 침략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경계 무시로 인해 아들과 손자,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K 시니어는 궁극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치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세입자처럼 겉모습 너머를 보는 동맹이 있다면 가장 더러운 전투도 지속적인 승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